최근 북한 관련 이슈를 살펴보는 통하라 한반도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남광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제사회가 북한을 향해 대북제재에 나서고 있는 와중인데요. 미국 대북제재안이 지난 22일 발의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북한이 첫 공식 반응을 내놨는데요. 네, 북한에 대한 이제 대북 제재죠. 유엔에서 이제 아마 곧 이제 아마 마련될 것 같은데, 네. 미국은 이미 벌써 상하원에서 대북 제재 법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거기에 사인을 함으로써 이제 공식적으로 발효가 됐는데요. 우선 그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우선 그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정부, 은행으로 하여금 그 제재를 확대하는 이른바 네. 이제 그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이 금융 제재를 이제 가동했기 때문에 아마 저 강력한 내용이 될 것이고, 또 하나 이제 그 핵무기 개발, 또 북한의 그 인권 유린에 가담한 개인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그 제재, 또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도 역시 제재를 하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북한의 그 지하자원,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네. 그 내용에도 역시 그 제재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미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만을 겨냥한 첫 번째 대북 제재 법안이다. 이런 네.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내용도 아주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네.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가소로운 짓이다. 뭐 이렇게 북한의 어떤 그 미국의 대북 제재 법안에 대해 가지고 아주 일축시키는 네. 그러면서 이제 핵을 개발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그 핵 병진 노선, 경제 병진 노선을 가지고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북한이 1월 그 달에 그 핵실험을 하기 전에 네. 작년 12월 달에 그 평화협정을 논의하자라고 미국 측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네. 북미 사이에 한번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또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그 평화협정은 북한이 뭐 늘 주장해 왔던 것이죠. 작년에도 이제 10월 달, 11월 달 계속 얘기해 왔던 것인데, 네. 근데 북한이 그 핵실험을 앞두고 미국에 대해서 평화협정을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미 이제 핵실험을 하기로는 작정을 하고, 네. 나중에 이제 핵실험하고 난 다음에 그 책임을 미국에게 좀 떠넘기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또 미국도 북한이 그 비핵화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미국도 사실 뭐 만나는 봤지만은 결국은 이제 그런 뭐 북한의 주장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뭐 그런 네. 어떤 그 일이 북한이 핵실험하기 전에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맹비난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참으로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네. 그런 아주 그 욕설이죠. 또 우리 그 최고 지도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노동신문 같은 경우는 뭐 일면 전체를 가지고 거의 뭐 비난하는 기사를 담고 있고 또 그 조선중앙 TV를 통해서도 정말 그 뭐 우리가 듣기 참 민망스러운 네. 뭐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개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을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도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달러는 얼마 안 된다. 네. 우리에게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호기를 부리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 이제 그 김정은이 그 군사 훈련을 직접 지휘하고 뭐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김정은이 그 노동당 그 중앙청사에서 그 이제 그 여러 가지 필요연 그 네. 연회를 여는데 그게 좀 사진이 좀 조작된 것이다 이런 네, 또 보도가 네.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지금 뭐 F-22까지 들어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 김정은이 미국이 어떤 그런 북한에 대한 공세에 대해서 밀리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대규모 연회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 사진이 보니까 좀 이제 조작된 어떤 그 흔적이 보인다라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신변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무래도 이제 이런 뭐 미국의 그런 아주 그 전략 자산이 이렇게 한 번에 들어오게 되면은 김정은도 상당히 그 신변에 어떤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신문이나 이런 데서는 아주 좀 자신 있게 그런 모습을 좀 또 연출하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안보리 대북 제재 1월부터 계속 말이 나왔었는데 채택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국가들 사이에 좀 이견이 있죠. 특히 네. 이제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이게 기술적으로 북한이 이제 이미 3번의 핵실험을 했고 이번에 4번 핵실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전에 한 그 제재가 또 3개가 지금 가동 중입니다. 네. 그 3개도 더 플러스 해가지고 부과해서 제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좀 세밀하게 북한에 대한 그 제재 내용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은
과거에 비해서 또 그렇게 크게 늦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좀 그동안 좀 특히 이 경제 제재, 금융 제재를 둘러싸고 미국의 어떤 요구하는 내용하고 중국이 좀 잘 맞지가 않았는데 그런데 지난 그 2월 달에 이번 2월 달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난 다음에는 중국의 태도로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미국이 요구하는 부분하고 어느 정도 좀 절충점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유엔의 대북 제재가 조만간 아마 요 며칠 내로 뭔가 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그 전망이 이제 상당히 지금 높죠. 네,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 아무래도 대북 제재의 가장 큰 효과는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제일 키인 것 같은데요. 예. 중국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중국은 이제 그동안 세 차례 그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안이 유엔에서 나왔는데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기권을 했습니다. 사실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2012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고부터는 중국도 이제 유엔의 대북 제재에 참여를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국이 좀 강한 네. 좀 실효성 있는 제재 내용을 담는다 하니까 또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부정적이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좀 적극적으로 돌아서 가지고 아마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느 정도 좀 타협이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뭐 미국이 요구하는 만큼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중국 정부도 북한에 대한 그 대북 제재, 유엔 제재에 적극 참여하는 건 거의 확실히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유엔의 대북 제재도 중요하지만은 미국이 대북 제재 법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양자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도 이제 개성 공단을 중단했고 일본도 이제 북한에 대한 그런 송금을 제한한다거나 하는 그 양자 간의 개별 국가들 차원의 제재를 했는데 네. 중국이 그걸 할 수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하죠. 네. 그게 사실 그것도 이번 대북 제재에서 아주 중요한 그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중국이 좀 적극적인 역할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에 많은 그 북한의 노동자들이 가가지고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중국 내 그 북한 식당도 있고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중국이 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합법적인 건 제하고 사실 불법적인 내용이 많거든요. 또 중국과 북한의 국경 사이에 불법 밀무역도 상당히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제대로 법에 의거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면은 그게 상당히 북한에게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에 참가하는 건 확실한데 네. 중국 자체의 대북 제재를 또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 훈련을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한미 양국이 현재 북핵 확장 억제 연습, 영어로 이제 TTX라고 하는 그 운영 연습을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일간 이제 실시를 네. 하게 됩니다. 이 목표는 유사시 북한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핵을 발사한다거나 아니면 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 또 발사의 어떤 징후가 보일 경우 사전에 이것을 포착해가지고 네. 한미가 이제 공동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대응해 나가는 어찌 보게 되면 이제 북한의 어떤 그 공격이 일어나기 전에 좀 선제적인 타격을 네. 이제 목표로 하는 그럽니다. 그래서 대상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과 같은 네. 대량 살상 무기가 이제 그 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키 리졸브 훈련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네. 이번 그 한미 연합 훈련에서는 작전 계획 501이라고 해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북한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그 가상 작전이 있었습니다. 네. 이걸 다 통합을 해가지고 이제 실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했을 경우에 어떤 유사 사항을 가지고 다 상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어떤 그런 그 한미 간의 연합 훈련을 네.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 미군이 아마 작년보다는 5배나 많은 해병 한 8,000여 명이 예. 아마 이번 한미 연합 훈련에 다음 달부터 시작되지만 거기에 투입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 훈련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이 김정은에 대한 참수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유사시에 네.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김정은을 빨리 포착을 해가지고 네. 여차하면 그냥 이게 사살하는 그 훈련도 이제 한 해 그 들어가는 것이죠. 바짝 긴장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가능한 모든 상황을 다 상정해가지고 네. 한미가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강한 이런 그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네. 동시에 북한이 어떤 그런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뭐 네. 그런 훈련이 이번에 아주 강하게 시행될 그런 계획입니다. 네, 네. 다각도로 대북 제재는 이루어질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향후 대북 제재의 방향과 과제
어떻게 보시는지. 예, 역시 이제 우선은 이제 유엔에서 이제 대북 제재 내용이 거의 다 이제 완성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엔에서 나온 대북 제재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아마 국제사회가 동참을 해가지고 북한에 대한 제재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개별 국가들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역시 그 중국이 좀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북한의 노동자들 뭐 식당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 북한의 그런 그 잘못 부정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역시 하고 또 하나 이제 그 미국이 그 대북 제재 법안에 담은 내용이 그 광물 자원, 지하 자원에 대한 제재 이거였는데 사실 북한의 그 수출품의 그 한 반 이상은 지하 자원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과의 무역에서는 무연탄이나 철강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걸 좀 제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좀 약간 실효성이 있어가지고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북한의 대외 무역이 주로 중국인데 물론 이제 달러도 결제하는 수단도 있겠지만은 주로 북한이 필요한 물품을 중국으로부터 또 가져오는 일종의 좀 물물 교환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이게 북한으로 들어가는 달러를 가지고 이게 좀 통제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조금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겠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유엔 그다음에 개별 국가 차원에서 좀 중국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은 아마 그 대북 제재 효과가 상당히 크지 않을까. 또 이번에 나오는 그 북한에 대한 제재는 상당히 그 강한 제재이기 때문에 북한이 뭐 아무리 자신들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또 자신들이 뭐 자력갱생하겠다라고 하지만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이 국제사회의 제재가 아주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한미 연합 또 그 전력 자산이 총 출동되기 때문에 북한이 결국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사실은 뭐 내부적으로는 김정은의 어떤 무슨 권위나 또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면서 기반을 강화했을지는 모르지만은 이 외부적으로 국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북한이 상당히 더 어려운 상황에 지금 또 처해 있기 때문에 향후 가해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잘하면 정말 북한의 어떤 김정은 정권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현실과 또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